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겨우내 구석구석 내려앉은 먼지도 닦아내고 옷까지 정리도 하고 봄맞이 대청소에 나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버렸는데도 얼마나 꾸역꾸역 이고치고 살았던 건지 웬만해서는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때그때 버리고 털어냈더라면 좀 나았을지도 모르는데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꾸 쌓아두면 여유는 줄어들고 나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옹졸하고 인색하게 굴게 되죠. 그러니 수시로 버리고 털어내고 여백의 미를 느낄 수 있는 미니멀 라이프를 마음에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EBS 북카페 오늘은 정인 미워요로 시작합니다. 그대 아무렇지 않네요. 참 편하겠어요. 그리 어른스런 사람이어서 웃으라 하지 말아요. 잊으라 하지 말아요. 내 가슴 아픈 것까지 맘대로 말아요. 난 그댈 미워할래요. 그것만은 하게 해줘요. 못난 난 그대가 멀쩡한 그대가 미치도록 미워요. 예전 그대로군요. 좋은 사람 만나 그런 말을 자연스레 건네면 웃으라 하지 말아요. 잊으라 하지 말아요. 내 가슴 아픈 것까지 맘대로 두근대던 새벽도 다 흩어졌나요. 내겐 살아있는데 살갗 깊숙이 가슴 깊숙이 달라붙어 있는데 지워지지 않는데 잊으라 하지 말아요. 내 가슴 아픈 것까지
정인 씨 미워요 들었습니다. 정인 프롬 안드로메다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죠. 예, 이 가수 정인 씨는 정말 안드로메다에서 오신 분 같아요. 아니, 느낌이요. 노래의 그 색깔과 어떤 노래 부르는 모습과 노래 자체가 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국적인 것을 넘어서 이지구적입니다. 아,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지구적인 DJ EBS 북카페의 명루진입니다. 제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라는 거 청취자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안드로메다에서 온 것 같은 발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이 지구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숨쉬기가 어려워요. 아, 미세먼지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혼자 놀려면 이렇게 놀아야 됩니다. 황자희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뭐요? 안드로메다가요?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네요. 아, 그 먼지를 닦아내자는 말씀. 한정화님, 새로운 것을 채우려면 기존의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쉽지가 않네요. 지금이라도 미니멀 라이프 시작해 보렵니다. 조미숙님, 명로진님의 옷을 보니 먹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북카페의 말씀 북글씨처럼 듣겠습니다. 아, 들리겠습니다. 아, 옷도 보이시나요? 와, 색깔도 보이시나 봐요. 해상도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단순한 삶. 야,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이 수많은 작가와 명사들이 그 단순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거 아셨어요? 기원전 4세기 장자. 장자가 미니멀 라이프의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장자의 책 중에 이제 양생주라는 그 제목의 내용이 있는데, 양생이라는 것은 잘 살아가는 얘기인데요. 잘 살아가자는 얘기인데, 마음의 두께를 없앤다. 즉, 비우면 편안하다. 마음을 비워야 영혼이 맑아지고 이것이야말로 잘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오늘 EBS 북카페에서 장자 읽는 마지막 날인데요. 알쏭달쏭하지요? 그러나 읽고 나면 여운이 남는 장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버리고 싶은 것들 리스트를 좀 알려주십시오. 유료 문자 샵 1045, 반디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리스트 공유해 주시는 분들에게 선물 드립니다. 고전 추천도 받고 있습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고전 백선 추천해 주시고요. 유튜브에서 한글로 고전 백선 명카페 검색하시면 그동안 저희 북카페에서 읽어드렸던 고전은 물론 명사들과의 대화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주 찾아주십시오. 네, 어제 이런 내용 읽어드렸죠. 자고로 본성이 뛰어나면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어떻든 개의치 않게 마련이다. 그렇죠. 그리고 장자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는 삶과 죽음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라는 깨우침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장자 외편 빈배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시남에 사는 남자가 어느 날 노나라 임금을 만났는데 엄청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앞서 간 선왕들에게 배운 대로 잘 해보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시남자가 이렇게 조언을 하죠. 당신의 방법이 너무 얕다. 임금이라는 몸을 버리고 노나라라는 가죽도 버리고 욕망을 버려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께서 씀씀이와 욕심을 줄인다면 식량이 없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임금께서 강을 지나 바다로 나가면 바닷가가 멀어져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갈수록 끝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을 전송하던 사람들이 모두 바닷가에서 돌아가 버렸을 때에야 임금께서는 더 멀리 가신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빈 배가 와서 자기 배에 부딪히면 아무리 속 좁은 사람이라도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에 한 사람이라도 타고 있으면 배를 밀어라, 당겨라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한 번 소리쳐서 듣지 않고 다시 소리쳐도 듣지 않아 3번 소리를 지르게 되면 욕설이 따를 것입니다. 아까는 화를 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화를 내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빈 배처럼 자기를 비우고 세상에서 논인다면 누가 그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네, 참 좋은 얘기죠. 그야말로 비움의 미학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배 이야기. 비워야 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 이왕이면 두려움, 외로움 이런 것들도 내려놓는 거죠. 내가 빈배가 되면 나와 부딪힌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안 합니다. 빈배랑 부딪혀서 화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잠시 내려놓자. 그러면 삶을 짊어지고 있던 양 어깨가 가볍게 느껴질 것이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쉽진 않겠지만 한번 털어내보자고요. 정은희님은 버리고 싶은 것, 대학교 때 보던 전공서적 아직도 못 버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볼 일은 없겠거니 싶지만서도 잘 안 버려지네요 하셨고요. 3687님은 쉽게 하는 낙담 버리고 싶어요. 예전엔 이력서 내고 연락 없으면 다른 곳 알아봤는데 지금은 연락 없으면 속상해하며 시간을 보내요. 나만 힘든 것도 아닐 텐데 말이에요. 그럼요. 김소영님, 저도 씀씀이를 줄이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다들 고민이 있으시네요. 이럴 땐 노래 한 곡 듣는 게 좋겠죠. 노래 듣고 장자 가운데서 한 편 더 읽어드립니다. 임재범이 불러요. 비상.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은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사랑할 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 것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은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보이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견뎌낼 그 힘이 되는 거야. 힘겨웠던 방황. 양자가 송나라의 한 여관에 머물게 됐습니다. 여관 주인에게는 부인이 둘 있었는데 한 명은 미녀고 다른 한 명은 추녀였습니다. 그런데 추녀가 귀여움을 받고 미녀는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양자가 그 까닭을 묻자 여관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 예쁜 여자는 스스로 예쁜 줄 아니 예뻐 보이지 않더군요. 못생긴 여자는 스스로 못생긴 줄 알아 삼가니 못생겨 보이지 않더군요. 양자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기억해 두어라. 훌륭해도 스스로 훌륭하다 여기지 않으면 어디간들 사랑받지 않겠느냐. 네. 미리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장자의 이야기들은 상징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추남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추남 이야기 때 장자가 한 얘기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었고요. 여기서는 뭐 부인이 둘이라는 둥, 뭐 미녀와 추녀라는 둥 이런 이야기에 방점을 찍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훌륭한 어떤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스스로 훌륭하다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 주시겠어요? 겸손한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출중한 면에다가 겸손까지 더 보태져 있지요. 그러니까 더 훌륭하고 우러러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래서 잘났어. 나는 이래서 훌륭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면 쉽게 사랑받지 않겠지요. 예. 물론 겸손도 과유불급입니다만, 그리고 요즘은 자기 PR이 필요한 시대입니다만, 글쎄요, 그 중용은 어디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자고요.
버리고 싶은 것들 제가 궁금하다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김선미님 저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버리고 싶어요. 제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인지 거절을 잘 못하기도 하고요. 김선미님 커피 한 잔 하시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커피 선물 드립니다. 5947님은 저는 지방을 버리고 싶네요. 이 지방은 언제쯤 내 곁을 떠날까요? 비타민 드시면서 한번 이별을 준비해 보시죠. 김선미님과 5947님 네,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시는 이 두 분은 게시판에 주소와 성함,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메이지님은 지나간 사랑을 버리고 싶어요. 죽도록 밉고 원망했던 사람인데 꽃피는 봄이 오면 왜 이리 생각이 나는지. 역시 선물 드립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고전으로 만나는 세상 EBS 북카페 조연숙 박사가 옮기고 도서출판 책 세상에서 펴낸 장자 읽고 있습니다. 장자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얘기였죠. 그리고 달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달인이란 어깨에 힘주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또 쓸모 없음의 쓸모라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들이 다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야. 세상에 나를 꼭 필요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언젠가 한 번은 크게 당할 날이 있다. 창자 선생님 얘기거든요. 요즘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무슨 사건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은 모든 시기에 모든 역사에 다 반복이 되니까요. 잘 나가던 사람이 큰 코 다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항상 자기 잘남의 돌부리에 넘어지곤 하지요. 저희 북카페에서 함께 읽고 싶은 고전 속 명장면, 명대사 추천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명장면, 명대사 여러분이 최고로 꼽는 이야기들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저희 북카페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글로 명로진 고전 백선 명카페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정경일 작가님 모셔볼게요. 김원준이 불러요. 모두 잠든 후에. 가냘픈 내 모습에 할 말을 잊었던 것 같아. 이젠 언제까지나 숨죽여 널 지키고 바라보려 해.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 하루의 한순간조차 너의 존재를 잊지 못해. 반쪽이 되어버렸지. 남겨진 채 부서지는 내 마음 모두 잠든 후에 사랑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마음으로 모두 잠든 후에 기억하는 것 많아도 내 놓쳐버린 순간 그대 한숨을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 하루의 한순간조차 너의 존재를 잊지 못해.
EBS 북카페 고전 백선 3월 28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자 스스로 이상하고 독특하기도 하지만 둥글게 흘러 해가 되지 않는 책. 이야기가 들쭉날쭉 장난스럽지만 그 내용이 진실로 가득한 책이라고 평가한 장자 읽고 있습니다. 오늘 장자를 읽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분량은 엄청난데요. 그중에 저희가 정말 귀한 것들,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들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위해 오늘도 정경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람마다 말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장자는 아주 위트 있고 촌철살인이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바른 말도 돌려서 하는 재주가 뛰어나는데 하여간 이 말에 관한 한 대단한 달인의 수준인데 정경일 작가님은 어떤 대화법을 선호하십니까? 직설입니까? 아니면 우회입니까? 뭐 직설이냐 우회냐 부담도 네. 때에 맞아야 되는 거겠죠. 아하. 상대가 직설적이면 좀 우회적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 상대가 우회적이면 전공법으로 좀 나가서 창과 방패를 좀 연달아 바꿔주는 우문현답입니다. 네, 그런 게 예.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뭐 옳고 그름을 다퉈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그렇죠. 오늘 뭐 우리 명사회자님하고 저하고 옳고 그름을 만약에 놓고 따졌다. 그래서 뭐 누가 또 승자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장자처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 그게 뭐 제가 해야 되는 대화법이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네. 장자가 이 자편 우원이라는 주제에서 그 자신의 글쓰기는 진실하고 넓게 옳다는 말에 굳이 갇히지 않고 자연의 생명력을 다 발휘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작가님은 글을 쓰고 계신가요? 뭐 감히 장자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은 네. 장자처럼 찌르고 들어가는 패기가 있는 때도 있고요. 네. 또 아니면 뭐 연꽃처럼 아주 부드럽고 원숙한 역시 제가 또 그런 나이이기도 하니까 그런 글을 쓸 때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후자 쪽으로 더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르고 굴러가지고 조약돌이 됐다가 그게 또 작아져서 모래알이 됐다가 나중에는 아예 글 자체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제가 만나는 장자 스타일의 아니 제가 말씀이시네요. 만나는 대부분의 분들이 네. 자기에 관련된 기록을 많이 안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또 이 반대편에는 뭔가를 남기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네. 저는 과연 후자가 맞나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어요. 제가 너무 장자 흉내를 냈나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고민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의 그 행적이나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느닷없이 뭐 어디 그 얼굴책 아시죠? 거기에 올라간다든지, 예, 뭐 어떤 SNS상에 올라간다든지, 하여간 그런 고민은 모두의 공통된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자 읽어주시는 마지막 날인데요. 장자 마지막 편, 자편에서 읽어주신다고요. 예. 그 자편 소개를 좀 드리면 네. 자편에는 공자에 대한 불편한 얘기도 자주 나와요. 네네. 그리고 총 11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편의 주제가 다양한 이야기로 변주되어 있어요. 하여간 장자는 변주곡의 천재다. 변주곡. 저는 트랜스포머라고 봐요. 트랜스포머. 아니, 와. 사고방식, 예. 그 생각하는 과정이 네. 보세요. 우리 몇 번 이야기 나왔던 것 같은데 큰 물고기가 네. 봉황색의 큰 붕이 됐다가 네네네. 걔가 다시 또 나비가 됐다가 네. 뭐 이런 식의 트랜스포밍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죠. 그렇군요. 특히 외편 마지막 이야기인 지부규의 주제 요거는 알면서 마음으로 요 내용이 있는데 요건 노자와 공자의 긴 이야기로 이제 변주가 되고 있고요. 네. 자편의 그 앞머리를 이제 구성하기도 하죠. 네. 여기서 노자는 마음을 비우면 뭐든 받아들일 수 있고 무한한 우주에서 삶과 죽음은 하나이며 옳다 네. 그르다는 것이 그것도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노자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장자하고.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노자 말이 박혀 있는 경상초를 읽고 나면 노자와 함께 마음 공부를 한 것 같은 기분이 이제 들기도 하고요. 네. 그 부록의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공자의 이야기도 여기 나오고 그러지만 저는 노자, 네. 장자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도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어요. 네. 다음에 우리 도덕경도 한번 훑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읽어주시겠나요? 그 즉양에 나오는 왼쪽 더듬이와 오른쪽 더듬이가 아하, 싸운다. 아하. 먼저 배경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예. 위나라와 제나라가 동맹을 맺었는데 제나라가 배신을 합니다. 네. 위나라가 가만히 안 있었겠죠. 네네. 그래서 신하 중 한 명이 자기가 제나라를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신하가 보니까 걱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평화로운 이 시기에 굳이 왜 전쟁을 합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네네네. 위나라 왕이 그럼 그럴까 하고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제3의 신하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전쟁을 하라고 부추기는 자나 참고 넘어가자는 사람이나 또 나처럼 이도저도 하지 말라고 하는 자나 모두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이니 스스로 길을 찾으시죠. 네네. 위왕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겠죠. 예. 장자의 친구 해자가 대진인 그러니까 장자를 소개시켜주면서 네네. 드디어 장자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위왕에게 위왕은 신하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공격해라 또는 공격하지 말라, 전쟁을 하자, 전쟁하지 말자. 요런 이제 그 의견 분분한 속에서 위왕이 장자를 만나는데 장자가 위왕에게 어떤 충고를 할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와각지쟁이라고도 잘 알려진 달팽이의 왼쪽 더듬이와 오른쪽 더듬이가 서로 싸운다라는 내용. 정경일 작가님의 낭독으로 만나보시죠. 달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달팽이 왼쪽 더듬이에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촉시라고 합니다. 달팽이 오른쪽 더듬이에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만시라고 합니다. 언젠가 이들이 서로 영토를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주검이 수만에 이르렀는데도 패군을 보름이나 추격한 후에 돌아왔습니다. 어허, 거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제가 임금을 위해 사실을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께서는 사방 위아래 공간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이 없지요. 끝없는 곳에서 마음으로 논일다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작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우리가 사는 땅에 위나라가 있습니다. 위나라 안에 수도 양이 있습니다. 양의 임금께서 계십니다. 임금과 만시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네. 자, 이제 이 위나라 왕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자.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자가 달팽이가 있는데요. 달팽이 왼쪽 더듬이 위에 나라가 하나 있고 오른쪽 더듬이 위에 이 위에 또 나라가 있어요. 얘네 둘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왕이 뭔 소리입니까? 그게 무슨 달팽이 더듬이 위에 나라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장자의 말에 위왕이 넘어갑니다. 그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 싸우는 사람이나 나나 차이가 없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위왕이 넋이 나갔다고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네, 그 대진인 그러니까 이제 장자가 나가자 해왕이 이제 넋을 잃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죠. 네. 그러다가 해자가 들어가자 왕이 탄식했다는 그래요. 탄식하면서 네네. 그는 실로 큰 인물이로다. 성인이라도 그에 미치지 못하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해자의 답이 아주 압권인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리를 불면 높고 큰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칼자루 끝 구멍을 불면 픽 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요순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요순을 대진인 즉 장자 앞에서 말하는 것은 그저 픽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격상시켜서 그러네요. 장자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여간 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셨던 그 와각지쟁 네네. 이런 성어가
나와서 지금도 고등학생들의 이 사자성어 이 입시에 나오는 이게 된 거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고등학생들은 이게 장자라는 기원전 4세기 네네. 경에 나온 책에 나오는 얘기구나 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와우 각 상쟁 이런 말도 나오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달팽이 뿌리에서 싸우듯이 참 싸운다는 게 부질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네, 와각 지쟁. 그러니까 와는 달팽이 와자고 각은 뿔각자네요. 네, 달팽이 뿔 위에 싸움, 뿔의 싸움 이런 얘기인데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정치인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고. 대부분 그분들이 와각지제를 하는 선수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정경일 작가님이 흥분하시면 목소리가 커지십니다. 자, 아니 근데 싸워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투쟁해야 될 때. 뭐 불가피할 경우라면 싸워야겠죠. 네, 네.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장자에 의하면 싸울 만한 이유가 없죠. 다들 그냥 무의하면 싸움 자체가 아예 벌어질 일도 없고, 네. 뭐 그런 거니까. 그리고 또 그게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거고, 그 싸움이라는 게 사실 집착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아직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대로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벌어버리면 그야말로 불가에서 얘기하듯이 해탈 경지에 이르게 되고 이래 되면 장자가 얘기하는 지인이 되는 거죠. 네. 이미 이르른 사람. 어떤 의미에서든 또 어떤 상황에서든 전쟁보다는 평화가 더 큰 가치를 갖는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그 생각을 우리 더 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과 그 다음 달에 연이어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네. 정상회담이 큰 가치를 갖고 있고 큰 가치를 갖는 역사적인 사건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자, 그럼 장자의 아주 친한 친구로 해자가 등장했는데 장자 얘기하면서 또 열자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열자. 그렇죠. 장자는 글쓰기 형식이나 내용에서 열자를 많이 베껴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빚을 네네. 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원이라든가 대붕우화 같은 거, 조삼모사 이거 뭐 우리 너무 익히 하는 거죠. 네. 그다음 막고야산의 신인 이야기라든가 달생에 나오는 뱃사공 수영 잘하는 사람 매미 잡는 이야기 뭐 이런 한 30여 개의 에피소드가 열자에서 거의 그냥 빌려온 거죠. 네, 그 당시에는 뭐 저작권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베껴 쓰는 것도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는 카피 레프트가 대세였죠, 그죠? 네, 지금보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장자 읽어보지요. 변진섭이 부릅니다. 새들처럼.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의 비추인 사람들 어둠은 내려와 도시를 감싸고 나는 노래하네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퍼붓는 소나기 세찬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무거운 하늘 이쁘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아스팔트.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네.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송나라의 조상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송나라 사신으로 진나라에 갔습니다. 떠날 때 몇 대의 수레를 얻어 타고 갔던 그는 진나라 왕의 환대를 받고 수레 100대를 선물로 받아 송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장자를 만나 말했습니다. 비좁고 지저분한 뒷골목에 살면서 가난 때문에 집신을 삼아 신고 마른 목덜미에 뉘런 얼굴을 하고 사는 거. 나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한 번 만승의 군주를 깨닫게 해서 수레 100대가 따라오게 하는 것. 뭐 그런 걸 잘하지요. 진나라의 왕은 병이 나서 의사를 불렀을 때 종기를 째서 고름을 빼준 자에게는 수레 1대를, 치질을 핥아준 사람에게는 수레 5대를 준답니다. 치료 부위가 내려갈수록 수레를 더 많이 준답니다. 그대는 왕의 치질을 핥아 고쳐주기라도 하였던 것이요? 어떻게 그 많은 수레를 얻었단 말이요? 이야, 요거 아주 굉장히 유명한 대목인데요. 그 어떤 번역본에 보면 이 조상과 장자가 서로 친구라서 이 조상이 반말을 합니다. 막 뻑이죠. 예. 진나라 왕의 환대를 받고 엄청난 선물을 받아와서 너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니? 나 좀 봐. 그냥 말 한 번 잘해가지고 그냥 선물 엄청 받아오잖아. 이러니까 장자가 지금 읽어주신 것처럼 종기 한 번 째서 고름을 빼주면은 수레 1대 주고 치질을 핥아주면은 수레 5대를 준다는데 너는 이렇게 많은 수레를 얻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야, 이거 정말 할 말은 하는 장자잖아요. 아주 그것도 굉장한 비유를 들어서 가난해도 절대 기죽지 않는. 예. 당당하네요. 세죠. 캐릭터 세죠. 예. 저는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서 살았죠. 그러니까요. 예.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 외편에 나오는 진흙 속 거북이라는 에피소드도 생각이 납니다. 네, 진흙속 거북이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장자가 복수 기술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네. 초나라 왕이 2 대신을 보내서 정치를 맡기고 싶다는 뜻을 전하겠던 거죠. 네. 대단한 사람이니까요. 네, 네. 예. 그랬더니만 장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초나라에서는 3000년 전에 죽은 신령스러운 거북의 껍데기를 비단 상자에다 넣어 사당에 모셔놓고 아하. 받든다고 하더군요. 아하.
그런데 그 거북이 살아 있었을 때 네. 죽어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뼈가 되길 원했겠소? 아니면 살아서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길 원했겠소? 그랬더니만 두 대신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다가 말했다는 거죠. 차라리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살아있기를 바랬겠죠. 네. 그랬더니만 장자가 웃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만 돌아가 주시오. 나도 진흙 속에서 꼬리나 끌며 살겠소. 이야. 이 이야기는 예. 진짜 웃으면서 읽고 들어도 사실은 칼이 심장 깊숙이 너무 찔러져 가지고 이게 엄청난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렇죠. 네. 예. 야, 이런 진짜 장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자가 대장부. 예. 예? 이런 기계는 보통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상의 영웅. 예. 장자를 비유하길 그러더라고요. 장자 정도 얘기할 정도면 예. 그 당시에 권력자들은 파리를 이 손톱으로 눌러서 죽이는 것만큼 쉽게 없애버릴 수 있었대요. 근데 함부로 그렇겠죠. 죽이지 못한 예, 이유가 예. 뭐냐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울 밖에 엄청난 사유와 철학 체계를 갖고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까 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 뭐라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가 너무 작아서. 그렇죠. 네.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 초나라 왕이 장자를 채용하려고 했을 때 희생 제물로 끌려가는 소를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 소가 살아 있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죽어서 멋진 희생 제물이 되길 바랄까요? 그러니까 그때도 살아 있어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뭐 네. 장자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의 저기요. 기계를 가진 너무 어려운 걸 바라시는 것 같은데. 바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까지 지난 사흘 동안 저희 북카페 청취자들에게 장자를 읽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저기 책을 읽으면서 네. 뭐 눈이 번쩍 떨어지고요. 해악 속에서 간담이 서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네. 그 다음에 장자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두고두고 곱씹게 돼요. 게다가 우리 조현숙 박사님께서 또 잘 옮겨주셔서 네. 잘 읽혀졌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자가 왜 오늘날까지 살아남게 되었는지 읽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역시 고전이다. 역시 역시 클래식이다. 역시 살아남을 아주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었구나. 네. 방송에서 미처 소개 못 해주셨지만 2편만은 꼭 읽어보시라.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요. 네 편에 보니까요. 예. 네 편 대종사에 삶과 죽음 제1이 나와요, 책에. 예. 자리가 갑자기 병이 났죠. 그때 자리가 병분안을 갔어요. 네. 그때 자리가 뭐라냐면 자연의 조화는 대단하구나. 또 자네를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자네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이러는 것인가? 자네를 쥐의 간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벌레의 팔뚝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자 자리가 대지는 나에게 몸을 씻게 해주었고 삶을 주어 힘쓰게 했네. 또 늙게 해주어서 편안하게 했네. 이제 죽게 해주어 쉬게 하려나 보네. 그러니 내 삶을 좋다 했듯 내 죽음도 좋을 뿐일세.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이미 경계가 너무너무 먼 곳으로 뛰어넘은 거예요. 초월. 네. 니체는 비교도 안 돼요, 여기에. 정경일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861님은 장자의 의연한 삶의 태도를 담고 싶네요.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최영아님은 장자를 읽다 보니까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싶어지네요. 더불어 잡념도요. 그리고 현혜자님께서는 유튜브 검색 방법을 다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한글로 명로진 고전 백선 일단 이렇게 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박혜경이 불러요. 랄랄라 세상. 같은 하늘 아래 태어나지만 모두 같은 달을 보면서 잠이 들지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님의 연세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렵다. 아직 살아계신 것이 기쁘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두렵지요.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안부도 묻고 사랑을 전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BS 북카페 DJ 명로진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